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심화이론 강의 4주차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학습 목표는 어떤 거냐면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 기본이론 강의 때 우리 암기했었는데 이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요 암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암기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가 중과세율은 우리가 지난 기본이론 때는 자세히 안 배웠는데 오늘 기본이론에서 이어서 중과세율이요. 이번에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또 처음 배우는 건데 특례세율이에요.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율, 또 중과세율, 특례세율인데 특례세율에 대해서 오늘 처음 배우는데 어떤 건지 특례세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또 취득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비과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35회 시험 때는 이게 독립화 문제는 가끔 나오는 건데 35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6회 시험은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종합 문제 대비해서 보시면 되고 취득세 납세 절차에 무조건 나옵니다. 36회 시험. 그래서 취득세 납세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요거. 자, 그래서 오늘 취득세 이제 중요한 또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먼저 취득세 세율인데 표준세율입니다. 먼저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을 봅니다, 여러분들. 자, 표준세율은 보시면은 일단요 취득세 그 표준세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방세 주요 세개 세금 지방세 세개 세금 다 주요 세금 포함해서 지방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들은 다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기, 재산세, 또 그리고 지역자본 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탄력세를 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세 정책 목적상. 그래서 근데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 나왔는데 어떻게 바꿔서 나왔어요? 낮은 세율 정한다고 바꿨겠죠? 그래서 높은 세율 정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율이 그 세율입니다. 물론 취득세율이 용어요.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기본이론 때 용어 설명드렸어요. 과세표준금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율이다. 그래서 이쪽이 과세표준이면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거, 자 이게 비례세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어떤 걸 차등한다는 거냐? 자, 이거는 취득 원인이라든가 취득 원인,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인지 무상승계 취득인지 원시 취득인지 취득 원인이라든가 과세 대상, 자, 농지를 취득했느냐, 농지 아닌 걸 취득했느냐, 납세 의무자 등에 따라서 이제 차등해서 비례세율인데, 자, 일반적인 토지, 우리가 토지를 취득했는데 그 토지가 만약에 일반적인 토지다 매매로 취득했다 4%인데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세율은 다 4%입니다. 근데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3%예요.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세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비례세율이. 그래서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비례세율인데 차등한다는 것은 농지냐 아니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등 비례세율 적용된다. 이렇게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이론 때. 자,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우리 취득 원인에 따라 이제 다양한데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암기하느냐? 현재 취득세 세율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등기하면서 이제 등록세를 냈었는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목관세에 따라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취득세로. 자, 그랬을 때 예전에 취득세는 세율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그냥 2%였습니다. 원시든 승계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옛날에. 근데 등록세 세율이 등기 원인에 따라 복잡했죠. 그래서 등기 원인에 따라 복잡해서 암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취득세로 통합됐잖아요. 그래서 통합된 이 취득세에는 옛날 등기 비용, 등록세 세율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내면 여기는 등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는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로 방법으로 스토리로 우리가 암기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지 이제 현재 통합된 취득세 세율 체계도 잘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등록면허세에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옛날 그 등록세 세율 스토리 외운 다음에 거기다가 2% 플러스하면 이게 통합된 취득세 세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현재 그러면 취득세 세율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세율 체계가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스토리 설명을 드립니다. 갑이라는 어떤 한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웠었는데요. 어려서 조실부모하였죠. 조실부모하고 그 다음에 형제도 없이 고아처럼 살고 있었는데 충남 서산시에 친척 어른이 살고 있었고 이 친척 어른은 갑의 부모로부터 옛날에 크게 신세진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그걸 발판으로 잘 살게 돼가지고 늘 갑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를 갑한테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죠. 졸지에 충남 서산시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요.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고 스토리 구조가 탄탄한 이유는 제가 100% 날조해서 지어낸 게 아니라 베이스 온 더 스토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자, 갑이 서산 내려가면서 기분이 어땠냐면 삼삼했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삼삼했고 같은 하늘 아래 자기 피부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상속받게 된 농지를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어떻게 살까 하다가 농부가 되기 결심했는데 여기다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보자. 그래서 무독립 8.15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농사 잘 지었습니다. 동네 소문 쫙 났죠? 유식하다고. 그래서 유식이로 별명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는 윤석이라는 조카를 부를 때 야 윤식이 어디 갔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식이는 유십, 이십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유십, 이십. 농사 잘 짓다 보니까 서울에서 농업인 되려는데 자, 얘가 서산시 대표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어서 김영삼 정부 시절이어서 청와대 초청받아가지고 칼국수 점심 때 얻어먹고 자, 선물 하나씩 받고 내려왔습니다. 어떤 선물 받았냐면 원판 오리지널 원판 영삼시계 있죠. 김영삼 대통령 이름 애칭을 딴 영삼시계 요거 하나씩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삼시계 받고 내려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막 자랑합니다. 이 영삼시계 좀 봐유 막 이러면서 자랑하죠. 그래서 영삼시계 좀 봐유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우는데 옛날 등록세 세율입니다. 등기비용.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38인데 상삼팔로 발음합니다. 원판 영삼시계인데 오리지널 원팔로 발음합니다. 자, 이래서 이 스토리를 먼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죠. 자, 다 같이요. 시작.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 이십 원팔 영삼시계 과유 요겁니다. 요거 기본인원 때 외우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외우고 계신 분들 빨리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토리 오늘은. 자, 앞에 거는 다 뭐냐면 앞에 거는 취득 원인입니다. 앞에 거는 취득 원인이요.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0을 공이라고 하죠. 03빵303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과유인데요. 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면서 부동산 취득할 때, 작년 시험 보기에도 나왔지만, 자, 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면서 자,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럴 때 세율입니다. 앞에 건 취득 원인이고요. 세법에서 우리 천분일 단위로 취득세 세율이 표시되는데, 1000분의 3, 1000분의 8, 1000분의 8, 1000분의 15 이렇게 천분일 단위로 표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것은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에요. 앞에 거는 예외적인 것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고, 그 다음에 뒤에 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취득세 세율입니다. 뒤에 게 일반적인 거고, 앞에 거 예외적인 거고.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요.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자, 상삼팔인데 상속으로, 자, 상속으로. 앞에 게 예외적인 거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 1,000분의 3이니까 0.3%인데 이거는 옛날 등록세 세율 외운 거라고 그랬죠. 등기비용. 여기다가 무조건 2% 플러스 해야지 통합된 취득세 세율이 됩니다. 그래서 자 0.3%대 2% 플러스 하니까 2.3%가 되고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삼. 자, 작년에 물어봤었는데 보기에 상삼. 그 다음에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자,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요. 그러면 상삼팔
0.8%에다 2% 플러스해서 2.8%입니다. 자, 여러분, 주택을 상속으로 주겠다면 표준세율은 상, 3, 8, 2.8%입니다. 그 다음에 무독립 8.15 선언하는데 상속도 무상승계주택이죠.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해서 취득했다. 증여나 기부로. 자, 앞에 게 외적인 건데 비영리 사업자가요. 무슨 종교, 제사단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같은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자, 어느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기부, 증여죠? 무상취득인데 무독립 8, 1호에서 비영리 사업자잖아요? 자, 사회복지법인이. 그러니까 무독립 8, 2.8%고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 이외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를 통해서 취득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다? 무독립 8, 1호. 자, 1.5%인데 이건 등기비용이고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요? 3%요. 자, 그래서 3.5%. 그래서 3.5%입니다. 그래서 무독립 8.15 3.5% 증여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유식이로 소문 짱 나는데 유상승계취득입니다. 유상승계취득인데 유상취득은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공매, 경매 등을 통해서 취득했을 때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취득이죠? 네, 공매나 경매,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을 통해서 취득했다. 자, 그러면 유상취득이요. 앞에 계획적인 건데 U10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유상취득하면 U10 1천분의 10 1%잖아요.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3%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교환이니까 유상승계취득 U10, 20이고 농지니까 U10 앞에 거 예적인 거예요. 1%에다 2% 플러스해서 3%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주택 이외, 농지나 주택은 또 따로 표준세율 적용되니까 농지, 주택 이외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유상취득했다면 U10, 20, 1천분의 20, 2%죠. 등기비용. 여기다가 옛날 취득세 세율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4%가 됩니다. 자, 4%. 우리가 이거 외운 거는 옛날 등록세 세율 외운 거잖아요. 거기 등기비용에다 2% 플러스해서 4%. 통상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그럼 몇 프로입니까? 4%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팔, 영삼식에서 원팔, 원시 취득이요.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은 원팔이니까 몇 프로예요? 2.8%입니다. 0.8%에다 2% 플러스해서 영삼시계 받고 내려오는데 여러분요 공유물 그렇죠? 그 다음에 합유물, 공유물이나 합유물, 총유물이요. 공유, 합유 이 총유물을 분할합니다. 공유, 합유, 총유물을 분할로 취득한다. 자, 그러면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3%입니다. 2.3%. 자, 그래서 우리가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다 같습니다. 자, 0.3시계 들여가지고 2.3%입니다. 0.3시계. 그 다음에 과유 자랑하죠? 법인이요. 이거는 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합니다. 그러니까 공유물을 분할하는 거고 위에 거는 이거는 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합니다. 법인을 합병하거나 분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법인이 합병 분할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그랬을 때는요, 취득했다. 그러면 과유인데 이거는 유상취득의 세율을 정합니다. 유상취득의 세율. 자, 우리가 유상취득의 세율은 아까 U10, 20이었잖아요. 그래서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작년 보기에도 시험에도 보기에도 나왔었지만 유상취득의 세율을 정하니까 농지면 3% 또는 농지 아니고 일반적인 토지 건축물이면 몇 프로? 4%. 요 세율을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법인이 합병하면서 법인이 합병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어떤 부동산이었냐면 농지 이외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세율을 보기에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법인이 합병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가 과유 유상취득인데 농지 이외라고 그랬으니까 토지니까 몇 프로? 4% 이런 식으로 자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토리요. 요거 일단 지난번에도 기본이론 때도 사진 찍으라고 하니까 외우라고 하니까 사진을 열심히 찍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진 속에 묻혀가지고 어딘지도 모르죠?
자, 외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다음 주까지 외워갖고 옵니다, 여러분들. 자, 스토리라도 일단.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외워져 있으면 저랑 같이 작년 시험에 취득세 표준세율이 나와서 똑같이 작년 같은 형태는 안 나오지만, 잠깐만요. 그렇지만 이게 외우고 있어야지 또 다양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진 찍을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 카메라 딱 대고 사진을 찍으시고 여러분들 화면에다가 모니터에다가 자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틈틈이 다니면서 여러분들 외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스토리 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시작. 상삼팔 무독립815 유십이십 원팔 영삼식의 과유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소리를 외웁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취득세 표준세율 중에서 세율이 제일 높은 거 골라라. 표준세율 중에서 최고 높은 거 골라라. 그러면 표준세율 중에서 최고 높은 거 어떤 거예요, 지금? 60, 20, 4%가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거 골라라. 자, 무독립 815, 3.5%요. 일반인이 증여받았을 때가 3.5%가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자,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다. 매매 교환으로 3%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취득세 표준세율이 제일 낮은 거. 자, 어떤 게 낮아요? 상삼하고 영삼 2.3%가 제일 낮고,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과 같은 거 상삼 8하고 같은 거 무독립 8하고 같고 원 8하고 같고요. 그래서 표준세율이 같은 것도 이렇게 스토리로 외워져 있어야지 이걸 풀어내죠.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거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외우고 있으면 작년처럼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자, 이거 외워져 있으면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시작.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이십 원팔 영삼식의 과유 이렇게요. 어떤 수강생은 그 까치까치 설날 있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거 있죠? 여기에 리듬에 맞춰가지고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이십 원팔 영삼식의 과유 이렇게 외운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여튼 상사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이십 원팔 영삼식의 과유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다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이요. 오시면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하면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상삼팔이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 2.3, 농지 이외에는 상삼팔 2.8%. 농지라는 것은 취득세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 쏜 목장용지까지 4개 지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에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해서 주겠다. 무독립 815죠. 그래서 무독립 81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일반인이면 무독립 815. 3.5%요. 자, 여러분 비영리 사업자라는 것은 달달 외울 건 아니고 제사, 종교단체라든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정당 등을 우리가 말합니다. 이런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그럼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호, 3.5%입니다. 요거는 뭐 그냥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 요거는 어떤 건지는 우리 좀 뒤에 또 나오니까 슬쩍 그때 보기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유상승계주의,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승계주택은 우리 암기 어떻게 합니까? 유십, 20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취득에 따르면 유십 1%에다 2% 플러스 하니까 3%고요. 그 다음에 농지주택 이해부동산을 유상취득했다. 유십, 20 자, 등기비용 2%에다가 옛날 취득세율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4%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취득했을 때요.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유상취득했다. 유십, 20, 4%인데 근데 주택을 유상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이에요. 주택을 매매 등으로 유상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인데 자, 취득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다만 이거는요 무조건은 아니고 주택 유상취득 시 이 표준세율은 조정대상 지역 내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 1주택뿐만 아니라 1세대 2주택까지 조정대상 지역 외지역은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유상주택 했을 때. 물론 좀 이따 나오지만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세대 다주택을 취득했다. 그럼 중과세합니다. 취득세를. 근데 이렇게 낮은 표준세율은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취득가격이 6억 원 이하다. 그러면 몇 프로요? 1,000분의 10. 즉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복잡하네요.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100분의 1 곱해. 복잡하죠?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냐? 자, 여러분요. 9억 초과하면 3%인데. 자, 근데 왜 이렇게 요 6억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복잡하게 됐냐면 이런 거예요. 요 6억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의 거래가 제일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데 이 거래, 요 구간의 거래가 많은데 예전에는 그냥 2%였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6억 초과 9억 원이야 옛날에 2%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6억 1,000만 원을 취득해 사람들이. 그러면 6억 1,000만 원을 취득하면 1,000만 원 때문에 취득세 세율이 배로 늘어나죠. 세금이. 그러니까 6억 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하고 1,000만 원은 사이드로 신고해. 사이드로 좀 주고받아. 뭐 6억 5천이야? 그러면 6억에 신고하고 역시 5천만 원은 또 따로 사이드로 주고받고 이렇게 조세 포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요 구간은 정확하게 500만 원 만약에 6억 500만 원에 취득했어 그러면 조금 500만 원만큼만 자 6억 5천에 취득했어 그러면 5천만 원만큼만 조금씩만 정확하게 늘어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1,000만 원 때문에 100만 원 때문에 갑자기 그냥 세금 부담이 배로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6억 초과 9억 원이야. 근데 복잡하니까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7억 5천일 때 있죠? 7억 5천일 때. 취득가격이 주택유상주택 시 취득가격이 7억 5천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7.5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3 하고 100분의 1 곱하면 그러면 여기 2%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하면 돼요. 취득가격이 주택유상주택 시 6억보다 크고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 7억 5천보다 크고 9억보다 작으면 2점 몇몇 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7억 5천을 기준으로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시요. 자, 주택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 무조건은 아니고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만, 조정대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만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는데 그럴 때 취득가격입니다. 이건 이제 실제 취득한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취득한 가격 6억 원 이하 6억까지는 몇 프로? 1%예요. 이거 시험에 자, 2번 나왔습니다. 1,000분의 10, 즉 1%.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복잡하니까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 자, 9억 초과면 몇 프로? 3%.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합니다. 자, 6억 원 이하일 때 요거 1%라는 건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요 6억 초과 9억 원이하고는 복잡하니까 7억 5천일 때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 유상으로 인한 주택 시 표준세율 우리가 누가 여러분한테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또 누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글쎄 막 이러지 말고 자 배운 것 같긴 한데 뭐 이러지 말고 외웁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유상생계 취득이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유상 취득했을 때 자 부동산이 공유물이다 그러면 그 취득할 때 취득 지분가액을 과세표준해서 우리가 공유물은 취득할 때 지분이 있고 취득 지분가액을 과세표준해서 각각의 세율 자 유상 취득하면 유상 취득의 세율 상속 취득하면 상속으로 인한 세율 이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건축 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가 자, 취득세에서 이런 게 이제 몇 번 나오는데 보세요.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가 뭐라고 읽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건축 공법에서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한다고 건축의 정의를 배우잖아요. 그럴 때 그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뭐가 남아요? 증축, 개축 등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써 있어도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써 있어도 항상 이제 증축 등 이렇게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증축 이렇게 증축. 자, 건축돼 있고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뭐 멋진 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이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또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다 수강생들이 얘기한 거예요. 어떤 수강생은 묵묵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자, 저는 꾸준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이거고, 또 어떤 수강생분 뭐 없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자, 또 어떤 수강생한테 실제 빨리 얘기해봐. 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이 저기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 복권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장에 수강생들이 야유 보내니까 더럽게 안 맞았어. 자, 그죠? 안 맞잖아, 로또처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이렇게 써 있어도 항상 우리 이제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요. 건축물 증축하거나 또는 개수로 보세요. 아이고.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다. 그러면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니지만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해.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원팔 몇 프로? 2.8%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합니다. 건축물을 신축해. 그러면 원시 취득이죠.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은 원팔 2.8%입니다. 원팔. 근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 등을 합니다.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자, 개수 등을 해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이 전체는 아니고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지만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해.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몇 프로? 2.8%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알겠네.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자, 알아두시고.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니은의 세율, 아까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요건 미음 번은 그냥 어떤 건지 한 번만 그냥 대충 알아두시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 아이고요, 넘어가 버렸네.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이 세율을 정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한다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 한 번만 이해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신축한다 그러면 먼저 사람들이요, 토지를 먼저 취득한 다음에,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고 유상 취득 4%. 그 다음에 그 토지 위에 이제 주택을 신축하겠죠. 두 번째로 이제 여기다가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합니다. 신축이니까 원시 취득 원팔 2.8%.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이 규정 나오기 전에 어떻게 잔머리를 썼냐면요. 자, 먼저 타인의 토지를 먼저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자, 타인의 토지 위에 계약서를 조작해가지고 실제 이렇게 했을 것이면서도 계약서를 조작해가지고 순서를 바꿔요. 취득 순서를. 먼저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먼저 신축한 거로 해요. 주택을 신축한 거로 하고, 그 원시 취득 원팔 2.8%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해요. 자, 그러면 이때 토지를 취득하면 요거는 이제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가지고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있죠? 낮은 주택에 대한 세율을 1에서 3%를 적용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잔머리 굴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주택을 신축,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주택의 부속 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해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몇 프로? 4%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주택을 신축,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한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는 것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취득 순서를 바꿔, 원래 이런 거였으면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한, 잔머리 쓴 걸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원시 취득, 우리가 원팔, 자, 원시 취득,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 쪽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은 원팔 2.8%. 공유물,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영삼시계들이죠. 영삼시계들이니까 이거는 2.3%입니다. 영삼시계.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분할하면서 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유상취득의 세율을 정해요. 유상취득의 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농지면 3%, 농지 이외 부동산이면 4%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취득세 여기까지 표준세율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다시요. 취득세 표준세율 어떻게 외웠냐? 상속으로 취득했다. 암기 어떻게 한다고요? 3, 8, 농지 2.3, 농지 2회 2.8, 상 3, 8. 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는 무동이 8, 1호. 비용이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동이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동이 8, 1호. 3.5%. 무동이 8, 1호. 비용이 사업자는 뭐 제사,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정당. 그 다음에 유상취득이요. 유십, 20이요. 유식이로 소문 짱 났다 해서 유십, 20. 농지면 3%, 농지 이외는 2%에다 2% 플러스해서 4%예요. 농지주택 이외. 유십, 20. 매매, 교환, 다 유상취득이니까 매매와 교환으로 인한 경우에 세율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원시취득이요.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 쪽으로 토축하거나 어떻게 해요? 원팔. 그래서 자, 비고란에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즉, 그렇죠.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이제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축이 아닌데도 원시축으로 보니까 몇 프로요? 2.8%, 원팔 2.8%를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공유물, 합의물, 종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영삼시계들이죠. 그래서 03빵3, 03빵3, 영삼시계. 법인이 합병 분할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유상취득의 세율을 정합니다. 농지면 3%, 농지 이외 4%.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나왔고 시험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스토리를 이렇게 외웁니다. 다시 한번요. 취득세 표준세율 우리 어떻게 외웁니까? 시작. 상38, 무동이 815, 유십 20, 원팔, 영삼시계, 유 이렇게 외웁니다. 자, 이제 의시고 그래도 뭐 지난 수련보다는 그래도 좀 따라서 읽는 입모양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 외울 것 같은 느낌들이 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자, 교재는 여러분요. 교재는 이회독 들어갑니다. 바로 지금 세율은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네요. 이회독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교재를 들어가서 보시면 교재. 자, 표준세율이요. 취득세는 일단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50%로 인해서 가감할 수 있는데 다만 자,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중 어떤 거예요? 높은 세율을 정한다는 거. 그래서 포인트. 자, 그중 높은 세율을 정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표준세율 우리 지금 암기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암기 우리 다 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암기 어떻게 한다고요? 상 3, 8 이렇게 외웠습니다. 상 3, 8. 농지 어떤 건지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요. 4개 지목인데요. 그 다음에 상속 외 무상취득이요.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우리는 무상취득은 암기 어떻게 한다? 무동이 8 이럽니다. 비용이 사업자 무동이 8 1호. 순서 바뀌어 있지만 무동이 8 1호.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시험 쓰지 마시고요. 박사 내용. 비용이 사업자가 누구냐는 외우는 거 아니고 자, 읽어보는 겁니다. 제사, 종교단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이런 거. 유상취득은 우리가 유십, 20. 자, 유십, 20 암기는 유십, 20이었고 농지는 자, 3%. 농지 주택 이외 부동산은 4%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득세 상가나 토지를 유상취득했다 표준세율 몇 프로냐? 4%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택 유상취득 시 표준세율이요. 여러분, 주택을 유상취득했을 때요, 표준세율이요. 이거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만,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만
낮은 표준세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취득 가격이 6억 원이 하다 그러면 1%. 이건 무조건 알아두셔야죠.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 하는 복잡하니까 우리가 복잡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7억 5천일 때. 7억 이렇게 써놓으셔야죠. 7억 5천일 때 몇 프로다? 2%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뭐 요약정리, 나가는 그 요약정리 자료에도 다 요약정리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요약정리하는 데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9억 초과면 몇 프로고? 3%고. 자, 이렇게 해서 6억 원이야 1%고, 7억 5천일 때 2%고, 9억 초과면 3%고, 이렇게 해서 딱 여러분들이 표준세율을 딱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금방 아까 봤었어요. 이해독 지금 들어갑니다. 계속.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할 때 지분이 있고 그 취득 지분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각각의 세율을 정합니다. 유상취득이면 유상취득의 세율, 상속이면 상속에 대한 세율,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건축, 자,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증축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증축. 건축물 증축 또는 개소로 인해서요. 증축이나 개소로 인해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한다는 거. 그죠? 이거 딱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그냥 잔머리 굴린 걸 막기 위한 거죠. 건물을 신축 증축한 이후 그 건축물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이거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한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하는 것이지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세율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해요. 일반 토지 취득 세율.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몇 프로요? 4%. 요 세율을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지분으로 뭐 주택을 취득하고 그리고 안분하고 이런 것들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시 취득은 암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원시 취득은 원팔, 원시 취득은 원팔. 그 다음에 03빵3 03시계,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이나 취득 다 03시계 드립니다. 2.3%. 자, 요거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면 법인이 합병 분할에 따라 유상취득은 과유, 유상취득이죠, 과유. 그래서 유상취득의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농지면 3%, 유상취득의 세율을 정하니까 농지면 3%, 농지 이외는 4%, 이 세율을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표준세율 암기 요거 다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분들 중에는 또 이렇게 계속 질문합니다. 아니,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 아닌가요? 예. 네. 근데 왜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고 돼 있나요? 꼭 이렇게 물어봐요. 자,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우리 요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 요거를 증축 이렇게 읽는다는 거. 증축으로 읽는다는 거. 증축으로. 좋습니다. 나머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표 반드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 있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자 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전에 무슨 문제가 나오네요. 핵심 콕 출제 상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예? 대답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예, 좋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대답 안 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습니다. 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암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삼팔. 자, 맞죠? 상삼팔. 2.8%. 그 다음에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영삼시계들이죠? 영삼시계. 주택을 신축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주택을 신축하면 원시축이죠? 그러니까 원시축이니까 원팔 2.8%입니다. 이건 주택을 신축했으니까 원시축이니까 원팔. 자, 그래서 원팔 2.8% 맞고요.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취득. 무상취득 이거 국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무상취득인 거예요. 무상취득이고 상속 외의 무상취득이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증여. 기부 등을 말하는 거예요. 상속도 무상승기축이잖아요. 상속을 제외한 무상축이니까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해 취득했습니다. 누가? 비영리 사업자가. 그러니까 무독립 8 1호에서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으니까 무독립 8. 그래서 무독립 8, 원 8, 03, 상삼. 상삼 8. 이거는 상삼 8. 자, 그래서 옳은 거 다 옳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 옳습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취득세 우리 세율에서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우리가 주택을 유상 취득하게 되면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라고 했으니까 법인의 주택 취득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인데요. 법인은 조정 대상 지역 내외 관계없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내외 관계없이 무조건 12%예요. 근데 개인이 다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 내냐, 조정 대상 지역 외 주택을 취득했냐에 따라서 편수에 달라지는데, 자, 한번 편하게 봅니다. 세율을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본 적은 있지만, 그랬을 때, 자, 1세대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면 몇 프로입니까? 8%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요거는 주택 두 채가 모두 조정상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가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니까 몇 프로? 8% 중과세합니다. 근데 자,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요,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보세요. 이건 뭐냐면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의 주택이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이니까 중과세하지 않고 이렇게 1에서 3% 표준세를 정합니다. 취득가격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다만요. 일시적 2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하지 않고 표준세를 정합니다. 아, 그렇잖아요. 나 이거 이사 가려고 이 집 팔고 이사 가려고 이제 하는데 이 집 잠깐 안 팔려가지고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 중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이요?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주택 취득하면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 만약에 처분을 못해서 1주택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중과세율로 추징하고 또 그 다음에 가산세도 적용합니다. 뒤에 또 나오지만 가산세 적용해요. 그래서 이거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이 이게 취득세도 나오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걸 갖다가 그냥 어떤 때는 2년, 어떤 때는 3년 중구난방이었는데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다 통일했습니다. 몇 년으로? 3년으로.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나왔다. 무조건 몇 년? 3년입니다. 기간은.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 취득하면 3주택 이상부터는 12%로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표준세율,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3주택 8%, 4주택이면 12%로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비조정대상 지역에 주택 두 채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상 지역 내 주택입니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 주택이니까 몇 프로? 12%입니다. 반대로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 두 채가 있고 세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가 세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이요.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외 1세대 3주택이니까 몇 프로? 8%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상 지역 내냐 외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또 이때 이 주택수 계산할 때 신탁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위탁자의 주택수 계산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신탁해놓고 나는 무주택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탁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위탁자의 주택수에 계산하고 또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주택 분양권 또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소유한 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에 주택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분양권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 조정상 지역 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1세대 몇 주택? 3주택.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3주택이 되니까 8%가 되는 겁니다. 또요, 주택이 하나가, 살고 있는 주택이 하나가 있고, 또 조합원 입주권 하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조정상 지역 외 지역에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다면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으로서 몇 프로? 12%가 되는 거고. 주택수에 포함하니까. 오피스텔도 똑같아요. 주택 하나가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가 있고 세 번째 내가 주택을 조정상 지역 외 지역에서 취득한다. 그럼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3주택에 대해서 8% 중과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분양권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 계산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어서는 이 내용은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보지 마시고, 자, 요거
제가 줄글하는 데만 딱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일식 2주택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식 2주택 말씀드렸는데, 요거, 자, 신주택을 취득한 후 몇 년이요? 3년 내 종전주택 같은 것을, 종전주택을 이제 양도하는 그런, 처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 여러분은 요거만 딱 알면 돼요. 일식 2주택 나왔다. 일식 2주택 나오면 몇 년? 3년이요. 신주택 취득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주택 취득하면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3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여기 이제 아까 PPT에서 봤던 요 내용만 여러분이 눈여겨 요거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만. 자, 세율은 이렇게 정리된 거로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다 됐고요. 조정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12% 중과세하고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에 증여했을 때는 3.5%인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요거는 자, 요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자, 증여받았을 때는 12% 중과세하는데 단 1세대 1주택자가 딱 주택 하나 있는 사람이 소유주택을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증여했을 때는 중과세하지 않고 3.5%라는 거 한번 슬쩍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 아니면 참고적으로 관련됐을 때 보는 거고 동시에 적용되는 것도 보지 마시고요.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여기만 보면 됩니다. 다 참고고. 주택수 판단의 범위에서 신탁한 주택은 자 누구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위탁자의 주택수에 가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2번도 여기만 줄 그시면 돼요. 복잡하게 되는 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어떻게 한다? 가산한다.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가산한다. 또 그 다음에 여기요 또 며칠이요? 자 여기에 주택 분양권도 주택수에 어떻게 한다? 가산한다. 또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도 자 주택 수에 어떻게 한다? 가산한다. 이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가산한다. 신탁한 주택은 누구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위탁자. 이거만 알면 됩니다. 자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만 제가 줄근 것만 딱 보시면 돼요. 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고요. 자, 이렇게만 보시고. 자, 그럼 우리 표준세율을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주택 중과세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과밀억적 원효관 취득 등 중과세율 있죠?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쉽니다.